평소 명작만 찬양하며 리뷰하던 소개하는 남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영화를 혹평을 할까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재밌게 본 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진웅 배우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개봉한 해빙을 보셨나요?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작품이라길래 최대한 남의 평을 안 듣고 제가 직접 해빙을 보고 판단하려고 어제 영화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 불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화가 시작하고 10분간만 집중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관에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싫어하고 영화에 집중도 잘하는 편인데 이번 해빙은 정말 핸드폰을 보고 싶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반복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담으로 요즘 여러분과 댓글로 대화하는 게 그리 재밌더군요. 앞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칼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톡 메시지는 잘 안 오거든요. 어찌됐든 지루함을 참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문득 느낀 게 해빙은 셔터 아일랜드를 떠오르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영화를 비교하며 저는 왜 해빙을 재밌게 보지 못하였나를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두 영화의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영화 장르가 서스펜스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공통점이죠? 근데 이 서스펜스에서 이미 두 영화의 차이가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이 서스펜스는 줄거리의 전개를 긴장감과 박진감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빙은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이 겉돌아서 아무 감흥이 없었고 셔터 아일랜드는 긴장감이 제 몸으로 꽉 차게 들어와서 방심하면 똥 쌀까봐 똥꼬에도 힘을 주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배우들의 연기? 아니요. 해빙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흠잡을 만한 것도 없고 셔터 아일랜드의 명배우들의 연기에도 꿀릴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토리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해빙은 우선 중반부부터 거의 추측이 돼가지고 중후반부에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요. 의미가 희미하면 재미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치만 이와 반대로 셔터 아일랜드는 이미 원작 소설이 따로 존재하며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준 작품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길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엄청난 명작은 아닐지라도 평작 이상은 된다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영화를 차이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연출입니다. 우선 크게 보고 설명하면 셔터 아일랜드는 긴장감에 계속 몰아붙이는 게 아닌 여러 연출 효과로 긴장감을 쥐었다 펴었다는 게 수준급이었죠. 요즘 말로는 낄낄빠빠라 하죠. 그와는 반대로 해빙은 계속된 긴장감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젠가를 하듯이 조금씩 쌓아가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선 이게 역효과가 나서 마치 부모님에게 사랑의 매를 하도 맞고 자라서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더 세게 맞아도 견딜만 하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계속 똑같은 구조와 연출로 긴장감을 주니 나중에 놀래키려고 자극을 줘도 그냥저냥 큰 자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출 부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맥거핀에 대한 활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 영화가 다 인물 맥거핀을 활용하죠. 일단 맥거핀이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도록 하는 수단이나 동기가 되지만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소재라는 게 맥거핀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뭣도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맥거핀으로 인해 영화 초반에 미리 미끼를 투척시키고 관객들에게 자발적 추리를 하게 함으로써 서스펜스 영화가 더 힘을 얻게 되는 유용한 영화적 장치입니다. 근데 셔터 아일랜드는 인물 맥거핀을 만들어 끝까지 사람을 혼란시키고 끝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지만 해빙은 일단 맥거핀인 걸 알게 됐을 때도 아 그랬구나로 수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맥거핀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짓게 했습니다. 호기심 자극이 안 됐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을 말하자면 두 영화의 미장센 활용법입니다. 미장센이란 제한된 화면 안에서 표현된 상징들에 의해 시각이라는 감각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면 안에 비추는 모든 시각적 의미 전달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영화 다 시각적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긴 듯한데요. 일단 해빙은 상업 영화가 아닌 독립 영화와 비슷한 구도, 느린 호흡 전환, 중요 물건이나 실마리 단서를 최대한 일상의 모습으로 해서 평면적인 미장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업 서스펜스 영화를 보러 온 대부분의 관객들에게 있어선 지루한 장면을 연속으로 보여주면 이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빙을 보다가 마치 정말 내 일상을 멀리서 찍은 듯한 너무나 평범한 연출 구도에 감독의 의도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해빙과는 또 다른 셔터 아일랜드는 실제로 해외에서도 미장센을 잘 활용했다고 칭찬받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구의 배치나 빛의 활용도에 있어서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며 긴장감에 지쳐갈 때쯤 다시 집중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의미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툭 까놓고 말해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건 서스펜스는 뭐든지 대사로 사건을 알려주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제일 최악이라 생각하는데 해빙은 갑자기 후반부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여기서 제 영화 평점을 크게 깎아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하니 뭔가 전문적인 걸 말하게 되고 괜히 지적해 보이고 갑자기 뭐 좀 잘생겨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해빙의 아쉬운 점들을 세세하게 다루다 보니 외국 영화와 비교하게 됐지만 앞으로 한국 영화가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랍니다.